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영하입니다. OECD가 지난 10월 달에 한국의 2030년부터 60년까지의 잠재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역대급 낮은 전망인데요. 왜 이렇게 한국의 장기 잠재 성장률을 낮게 잡고 있을까요? 사회보험TV가 한국의 잠재 성장률 0.8%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에서 2060년까지 기간 중 1인당 잠재 성장률 평균이 0.8%가 된다는 OECD의 보고서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낮다는 것도 낮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낮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실은 성장이 잘 안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1.2%로 평균 수준 이상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1.1%. 미국, 스웨덴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1.0%. 독일,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습니다. 0.9%. 물론 신흥개도국인 중국은 2.1, 인도는 2.8%. OECD 평균이 1.1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1인당 잠재 성장률 0.8% 이미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30년까지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성장률은 그러니까 30년부터 60년까지는 0.8%였는데 지금 이 작년부터 이 2030년 기간 중에 우리나라 1인당 잠재 성장률은 1.9%로 잡았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스웨덴,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순으로 모두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중국은 4.2, 인도는 4.8%, 폴란드, 터키 이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낮지만 그래도 1.9%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도 높고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2020년, 30년에는 우리나라보다 낮았잖아요.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 60년까지도. 근데 우리나라만 왜 유독 똑 떨어지는 걸까요? 2020년에서 30년 기간과 2030년에서 60년 기간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3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인 인구 비율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1인당 잠재 성장률이 0.8%라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그보다 훨씬 낮겠죠. 또한 성장률의 하향 경향을 감안하면 2050년 후반에는 아예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OECD 보고서가 그리는 미래의 암담한 한국 모습은 씁쓸하기도 하지만 성장 전망은 전망일 뿐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하게 신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OECD 보고서의 제목은 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ying Need for Structural Reform 이라고 되어 있죠. 즉 OECD 국가들에 대한 2060년까지의 경제 및 재정 전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각국의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OECD는 장기 경제 전망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기적 저성장을 나타내는 경제 전망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동안 좋은 전망이 있다가 갑자기 나쁜 전망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가지는 의미는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경제적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는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노동효율성, 노동자 1인당 자본,
잠재적 고용률, 생산 인구 비중 등 내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소의 변화가 잠재 성장률 변화를 만든다고 볼 때 이들 개선으로 잠재 성장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소별로 보면 노동 효율성은 2007년에서 2020년 기간 중에 1.2%였지만 2020년부터 30년 기간 전 0.9%로 2030년 60년 기간에는 1.0%로 오히려 미수하게 높아졌습니다. 노동자 1인당 자본이 문제입니다. 2007년에서 20년 기간 중에 0.9가 2020년 30년 기간에 0.9로 동일하지만 2030년 60년 기간 중에는 0.4로 0.4%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노동자 1인당 자본이 문제라는 거죠. 잠재적 고용률도 2007년에 20년 기간에 0.5%였지만 2020년에 2030년 기간 중에 0.3%로 하락한 이후 2030년 60년 기간 중에 0.1%로 낮아집니다. 생산 인구 비중은 2007년에서 20년 기간 중 0.2%였지만 2020년 30년 기간 중에 마이너스 0.2%로 하락하고 2030년 60년 기간 중에 마이너스 0.7%로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은 이 생산 인구 비중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고 사실은 또 노동자 1인당 자본량도 떨어진 것도 문제로 판단됩니다. 2020년 30년 기간과 2030년 60년 기간을 요소별로 비교해 보면 노동 효율성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 인구 비중 감소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적 고용률 역시 꾸준히 높인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이르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1인당 자본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요소입니다. 2030년 60년 기간 중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변수를 제외하면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은 노동 효율성과 노동자 1인당 자본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OECD 보고서는 노동 효율성은 교육, 법치, 소득 불평등 완화, 관세율 인하, 물가 안정, R&D로 높일 수 있고 노동자 1인당 자본은 공공투자, 생산시장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고용보호 규제 완화 등으로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현재의 경제사회 구조를 유지해도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OECD 보고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경고가 있음에도 필요한 구조 개편을 게을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960년 이후 걸어왔던 경제개발도 이제 6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성장의 경향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성장률 둔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문턱에서 미중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으로 한 치 앞도 잘 안 보이는 국면에서 중장기적으로 OECD가 전망하고 있는 아무라 성장 경로조차도 지켜낼 수 있을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 안주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경제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감한 계획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